작성 통지 받는 예외를 비교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이 신청했고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등기 완료 후 내 절차까지 해서 한 방으로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첨부 서면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빠른 시간 해서 한번 딱 리마인드 하고 나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답은요, X 부동산을 신축하게 됩니다. 신축하게 되면 얘는요, 등기 없이 취득을 하게 되고요. 각가을은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요. 법률 행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을은요, 권리자, 갑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할 거고요. 접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등기관은 심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심사 과정 거쳐서 각하 사유에 걸리면 각하, 하지만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는 수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거고요. 개별 식별 부호까지 입력을 마쳐지게 되면 이때는 등기가 완료되었다 또는 등기가 마쳐지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마쳐지면요, 등기부에는 1. 소유권 보존 갑, 그리고 2.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을 해서 이전 등기가 종료가 되고요. 이렇게 이전 등기가 종료가 되면 드디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효력 발생 시점은요, 등기 완료한 시점이 아니라 어디로?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언제 접수한 것을 봤습니까? 언제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저장한 때 우리는 접수되었다고 했죠. 자, 접수된 채로 우리는 물권 변동해서 물권 변동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요, 공신력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 심사가요, 형식만 심사하는 형식 심사이기 때문에 공신력 주지 않았고 대신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의 범위로 구분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부터 다시 살펴보면요.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신청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입니다. 그리고요, 방문하라고 하죠. 네. 출석주의고요.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면만으로 신청을 하고요. 서면만 심사는 형식 심사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자, 오늘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서면 부분이에요. 서면에서 우리는 신청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청서의 내용을 첨부해서 뒷받침하는 정보로서 우리는 첨부 서면을 오늘 학습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등기관에게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기타 첨부 서류를 제공하게 되면 등기관은요, 첨부서, 기타, 신청서 등등등 신청서라고 한다면 얘는 등기관에 몇 년 보관합니까? 등기관은 신청서 5년이잖아요. 5년 보관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서본 볼 필요 없어요. 신청이 붙으면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서에는요, 부원, 일, 목심, 필, 관이라는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였습니다. 자, 신청서에는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 기록이 되어서 신청서대로, 신청 정보대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 후 내 절차가 진행이 되었죠. 완료 후 내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완료 후 내 절차 가장 중요했던 부분,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를 해주기로 했죠. 원칙. 다시 한번요. 신청 정보대로 아무런 예외사항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원칙적으로 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얘는요, 필 정보는 작성 통지받지 못하고 무엇이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을 해서요, 신청 및 그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 예외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얘는요, 언제
예외상은 언제 등기 완료 통지를 작성 통지하느냐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을 꼭 가져가라고 두 문자를 대보 승관 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되었나요? 자, 그래서 신청서에는요, 필 정보가 제공 기록,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새로운 권리자의 필 정보가 작성 통지, 그리고 완료 통지서가 작성 통지. 그래서 키워드로 제공 기록이라고 한다면 얘는 신청서 상황이구나, 신청이 진행되고 있구나로 아셔야 되고요. 작성 통지가 나오면요, 얘는 등기 완료 후 절차이구만이라는 키워드로서 이 언제 개념을 가져가는 키워드 쪽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의무자의 필정보는 중요했습니다. 자, 의무자의 필정보, 의무자란 개념이 있네요. 라고 한다면 얘는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의무자의 개념이 있으면 공동이에요. 의무자의 개념이 없으면 단독. 그래서 의무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신청 사안이고, 이렇게 공동신청 사안이라면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독신청이라면요, 얘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 아닙니까? 맞나요? 제공하고 싶어도 못해요.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하지만 자 봅니다. 공동사안인데요. 공동사항을 단독 신청하면 각하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공동사안이지만 단독 신청해도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종료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경우 뭐였어요? 판결로서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판결을 키워드로 잡아드렸습니다. 화기승만 기억납니까? 자, 확정 판결로서 확정 판결의 내용이 이행 판결이라고 한다면 누구만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이 가능했죠. 그래서 화기승만이라는 키워드를 알려드렸고요. 자, 확정 판결, 이행 판결 받은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 패소한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권리자, 의무자 구분하지 않는 게 화기승만이었지만 이제는요, 필정보의 제공 여부에 따르면요, 우리 한 개 더 가져왔습니다. 기억납니까? 승의 단이었습니다. 화기승만이라서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 이때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인데요. 그 승소한 자가 하필이면 지위가 의무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요, 단독 신청이지만 누구의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해야겠네요. 왜? 단독이면 안 한다며. 하지만 얘는요, 출신이 공동신청 출신. 이해됐나요? 그리고, 자, 공동신청이라서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가 필정보를 제공 못합니다. 분실 멸실했으면 재발급 가능, 불가능.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등기 못합니까? 아니에요. 출합공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출합공 예외 3가지가 있었고요. 되었습니까?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첨부서면 보도록 합니다. 자, 요약지를 보시면 101페이지. 요약집 101채입니다. 요약집 101페이지. 자, 요약서 101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3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나요? 네, 여기서부터 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요약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기본서 222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첨부서면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101페이지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양갈로 1번 보시면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계약서나 확정 판결서가 대표적이다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은요, 그냥 계약서로 보시면 돼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될 거 없고 우리가 계약서에 관하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출제가 되었고요. 32차 바로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밑줄. 그리고 이 계약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우리는 계약서에 관해서 배울 건데요. 이 계약서는요, 요거 하나만 물어옵니다. 바로 검인 계약서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검인 계약서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어려울 게 없어요. 검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냐,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냐, O이냐, X이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 하나만 정하시고요.
거민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요 두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 양갈로 2번 위에다가 계약서 등의 거민해서 거민 위에다가 요거 적어서 요거. 공부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O인지 X인지. 자, 저번에 이 등기 절차 총론할 때도 요거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언제 적어드렸어요? 등기 절차 총론할 때. 신청 전격 있다 없다 얘는 키워드로만 가져간다고 했죠. 사례 보지 말고 키워드 나오면 그 위에다가 바로 얘는 있다 없다만 구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효력에서 등기 효력에서 추정력 보면서 키워드 보면서 얘는 있다 없다만 한다고 했죠. 그 뒤에 책의 내용이나 다른 문제 뭐 사례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키워드가 나오면 얘는 그냥 얘는 된다 안 돼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거민계약서예요. 자, 거민계약서는 왜 제공해야 되느냐, 거민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거민을 누구한테 받는다, 거민이 무슨 뜻이다, 필요 없습니다. 거민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거민계약서는 왜 받은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거민계약서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요, 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이 계약이 불공정하지는 않았나, 누군가의 손에 끼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이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가, 이거 하지 않아야 돼,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은 아닌가를 허가를 받았나 신고를 했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약서를 보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 니는 정상적인 계약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불공정 계약 하지 말아요.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계약 하지 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거민을 받아라, 검사를 받아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겁니다. 거민을 그럼 알겠다.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위해서 계약서에 거민 도장을 받아라. 그런데 언제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조건입니다. 바로 자, 계약을 원인하고요. 계약을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어진다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어진다면요,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랍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요, 계약이 아니라면요, 계약이 아니라면 수용이거나 상속이거나 등등이라면요, 얘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계약이 아니라면 거민 안 받아요. 또 일방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관공서라면요, 설마 관공서 네가 불공정 거래 하겠어? 맞나요? 그래서 관공서는요, 어떻게 촉탁할 때도 필정보 주지도 않았고 필정보 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인감증명도 안 하는 게 관공서인데 마찬가지예요. 거민 안 받아도 됩니다. 관공서이거나 국가라면. 이해되겠습니까?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는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되었습니까? 키워드는 계약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였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또 밑에 보시면 반갈로 2번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돼 있나요?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키워드 나오면 그 위에다가 바로 그냥 밑줄을 긋지 말고요. 키워드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X 단어에다 하세요. 단어에다 동그라미, 단어에다 X. 되었나요? 자, 봅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에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러면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얘가 미등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미등기라도 상관없어요. 그 무허가는요? 예, 무허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거민을 받아준다는 건요, 마찬가지로 등기 절차 똑같아요. 얘는 형식 심사만 하지, 서면만 잘 들어 뭐 됐다고 하지, 얘가 미등기인지 무허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 심사해서, 요 계약 잘 들어왔네, 이거 허가받은 계약이네, 오케이. 뭡니까? 거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미등기라도 무허가라도 받아야 됐고요. 또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조서, 판결 등이 있습니다.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조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조서에도 판결에도 거민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랬나요? 또 자,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가등기, 먼저 가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등기라면요,
가등기시라면 얘는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안 취득했어요. 맞나요? 얘는 그냥 예비적인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시에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액이야 뭐 할 때? 예, 본등기 할 때는 필요해요. 본등기 할 때는 필요해요. 이해되겠습니까? 또, 자, 검인을 받아랍니다. 이게 허가받은 잘된 계약인지를 검사를 받아란 겁니다. 허용되는 계약인지를. 그런데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반갈로 2번에 동그라미 4번, 5번 두 개 묶으시고요. 4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나와 있죠. 그리고 5번에 주택거래 신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허가 X, 신고 X 하세요. 허가 X, 신고 X. 뭡니까?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있기 전에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지역에서는요, 이거 할 때, 계약할 때 신고를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허가나 신고는요, 이 계약서에 도장받는 것보다 더 심한 간섭이에요. 자, 뭡니까?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해라. 내가 더 열심히 조사를 관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 더 열심히 조사하고 관여해서 허가를 주고요. 신고 필증을 줍니다. 그러면요, 검인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 위에 검인 도장 받는 것보다, 검사 받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위인 신고 절차, 허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도장 받는 절차는 면제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허가, 신고를 듣겠다라고 한다면 검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허가를 듣겠다 또는 신고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얘는요, 도장 받는 것보다 더 상위의 절차를 이미 검증받은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또, 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있습니까? 체크하시고 별표. 얘가 올해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 자, 진정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나요? 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얘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등기 원인 없이 말소를 못하고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니까 일부러 갖다 붙인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라고 기록할 뿐이지 얘는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또 보시면 옆에 매매 계약의 해제돼 있나요? 자, 이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많이 헷갈려 하는데 봅시다. 해지가 있고요. 해제가 있습니다.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어요. 자, 해제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해지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디 적었어요? 해제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해제가 계약이 아니고 해지는 계약이고 맞나요? 자, 해지와 해제는 다음과 같아요. 얘는 해지는요 이렇게 유효하게 계약이 계속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계약으로 자 오늘로 끝 해지예요. 해지 오늘로 끝 하는 계약이 해지라고요. 자 그럼 반면에 해제는 뭡니까? 해제 자 유효한 계약이었습니다. 유효한 계약이었는데 이거 야 원인 무효다 취소하자 처음부터 없던 곳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빽 뭡니까? 해제하면서 빽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 아니란 겁니다. 계약이 없던 것처럼 되는 거. 해제는요 계약이 아니고요 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지할 때 해지는요 계약이니까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해제는 검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위에다가 바로 적으세요. X 하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뒤에 줄줄줄 읽을 필요 없습니다. 검인, OX, 얘는 된다 안 된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 자 반갈로 1번에 판결 동그라미 양갈로 2번 밑에 반갈로 판결 동그라미 조소 동그라미 미등기 동그라미 무허가 동그라미 밑에 반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매 X, 공매 X, 상속 X, 시효 X, 수용 X, 국가 X, 가등기 X, 본등기 동그라미, 허가 X, 신고 X, 진정명의 회복 원인 X, 해제 X 되었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글자 읽지 말고요. 글자 안에 무슨 내용인지 판단하지 말고 줄줄줄 이다 아니다까지 읽지 말고
키워드만 보고 요는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줄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OX 위에다가 글자 위에 X 쳐야지 동그라미 쳐야지 그거만 생각하셔도 문제 풉니다. 이랬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마찬가지로 거민의 심사는요, 형식 심사였고요. 넘어갑니다. 형식 심사이기 때문에 미등기 무허가라도 가능. 자, 102페이지 보시면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되어 있습니까? 네, 요거 체크 하나 하시고요. 자, 여기는 기본서 229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허가서이거나 농취증의 문제거든요. 허가서이거나 농취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법적으로 보면 요거 한 개 정도만 가져가세요. 요거 하나 정도만. 자, 허가서 농취증은요, 얘는 증여로 봐요. 증여. 자, 증여의 사례로서 보게 됩니다. 증여라고 한다면 계약이죠. 맞나요? 계약입니다. 자, 증여라고 한다면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서 필요합니다. 허가서가 필요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허가서가 아니라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허가는요, 받지 않아도 돼요. 왜? 얘는요, 매매에 관한 유상에 대해서는 허가지만 무상이라면요, 허가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농취증은요, 유상, 무상, 무관하게 얘는요, 계약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일단 계약이라면 얘들은 제공을 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요. 계약이라면 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계약은요, 증여로서 물어볼 거예요. 어려운 질문으로서. 증여하면 계약에 대해 둘 다 제출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단 계약이지만 증여는요, 무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증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뭐는 필요하다? 농취증은 필요하다. 요 정도만 두고 가세요. 요 정도만. 증여에 관해서 앞에다 그러면 허가서, 농취증 앞에다가 증여 하나 적으시고요. 자, 허가서 앞에 X, 농취증에 동그라미,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 정도만 보셔도, 이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 정도만 보시고요. 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물론 거민계약서가 32회차 기출은 출제가 되었지만, 거민계약서보다는요, 통상 더 중요한 게 바로 주소증명정보입니다. 이 주소 증명 정보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출 지문입니다. 물론 주소 증명 정보 얘는요, 그 단 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큰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왜 얘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요, 이 주소 증명 정보의 내용 중에 직권 변경 등기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첨부서면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주소 증명 정보입니다. 얘는요, 최초의 원칙은 새로운 권리자입니다. 새로운 권리자는요, 새롭게 등기되기 위해서 자신의 증명정보를 제공하여라 원칙. 누구? 새로운 권리자라면.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먼저 X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보존 등기를 해야겠는데요.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다음 같을 거예요. 1. 소유권 보존 등기 가입하게 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가입하게 되고, 이때 갑은 최초로 등록되기 때문에 무엇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은 무엇을 증명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바로 갑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가지를 증명하는, 내가 갑이 맞고요. 그리고 뭐 주소가 여기 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맞습니다라는 증명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새로운 권리자로서 등기부에 최초로 기록되기 때문에 얘는요, 자신의 증명정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느 지위에서? 새로운 권리자의 지위에서. 자, 그래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요. 아, 네가 이 사람이 맞구나 해서 드디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증명이 되면 네가 이 사람이 맞구만 증명이 확실시 되면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갑은요. 다시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십시다.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하여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신청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갑은 의무자, 을은 권리로서 신청 정보, 신청서에는요. 갑의 표시와 의무자인 갑의 표시와 권리자인 을의 표시가 신청 정보에 기록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신청 정보에 을의 표시,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록이 되는데 다시 한번요. 신청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정보, 신청서에 새로이 기록되는 이 정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요. 아니 얘는 보존등기 할 때 증명했잖아요. 증명하니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자고 등기부에 있는 자고 얘는요. 등기부에 새로 기록되잖아요. 그럼 네가 이 사람이 맞냐? 성명, 주소, 주번이 맞느냐라는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권리자가. 소유권뿐만이 아닙니다.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새로운 권리자의 지위로서도요. 새로운 권리자의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봅니다. 을은요. 권리를 취득하자마자 A라는 놈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1. 전세권 설정 등기 A 하게 될 건데요. 자, 이때 얘는 의무자로서 새로운 권리자로서 신청 정보에 기록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권리자로서 신청인의 표시 A가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 주번이 들어갈 건데 A니 이게 맞느냐라는 증명 정보를 첨부 서면으로 또 제공하겠네요. 을은요 소유권 취득할 때 했잖아요. 이미 정보가 제공이 되었다고요. 소유권 취득할 때, 권리를 취득할 때. 그리고 얘는요, 새로운 또 권리를 취득하겠네요. 라고 한다면 얘는 새롭게 등기되기 위해서 새로운 권리로서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증명정보를. 됐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기록되는 권리자는 자신의 증명정보를 내놔야 한다. 첨부서면으로 제공한다가 원칙이에요. 누가? 새로운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가 제공하는 게 얘가 원칙. 자,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권리자뿐만이 아니라 의무자도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자가 제공해야 되는 경우, 자, 요겁니다. 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라면 누구도 네,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라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왜 의무자인데요? 아니 얘는 새로운 권리자는 다 했어요. 다 증명정보 했어요. 증명정보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좀 전에 새로운 권리자 취득할 때 의무자는 자신의 증명정보 제공했다면서요. 증명됐다면서. 근데 주소는 왜 또 증명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름은 한번 정하면 바뀝니까? 저 조상님이나 할배가 한번 정해줬습니다. 이름 바뀌어요. 물론 뭐 이제 상황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이름 바꾸는 경우가 뭐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맨날 거의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주민등록번호는요 영국 혈번과 비슷해요. 한번 사람이 살아가 주민등록 받죠. 죽어버립니다. 뜯을 수 있습니까? 못 쓴다고. 그런데 주소는 어때요? 주소는 지 맘대로 바뀌어요. 자, 얘는요, 소유권 부도등기 할 때 주소가요, 1집원이었습니다. 1번지.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 보니까 수리도 해야 되겠고, 도배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사를 먼저 가죠? 2번지로 이사 갔습니다. 2번지로 이사 가면 원칙적으로, 자, 주소가 변경됐으니 바꿔주세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없다고요. 주소 바뀌었다고 등기소 찾아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가 국민룰 원칙이에요. 국민룰.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한 10년 동안 공부했었거든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는 이사를 한 12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룸 들어갔다가 또 원룸 갔다가 또 월세 갔다가 고시원 갔다가 다시 원룸 갔다가 계속 저는 옮길 때마다 확정이자 받는다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록이 남는지 몰랐습니다. 20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학위를 받는다고 내놔라 초본 내놔랍니다. 초본을 처음 뗐거든요. 주민등록 등본하면은 주소 나오고 뭐 엄마 아빠 저 동생이 4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본 처음 떼니까 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저 한 장 했는데요. 보니까 다 제 거예요. 한 부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보면서 얼굴이 되게 부끄러운데 왜 이상한 게 부끄러운지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부끄러워 전혀 아니죠. 주소 변경은요. 지 맘대로 합니다. 한 달에 2달에 금방금방 일어난다고. 다른 거는 한 번 증명하면요. 다시 2번 다시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주소는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 주소가 맞나, 네 주소 맞나 한번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라면. 아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신청시라면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라면 누구도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하여라의 문제인데요. 또 있습니다. 왜 제공해야 되는지. 자, 봅니다. 여러분 생각 기억납니까? 혹시 변경등기 직권 변경등기 사유. 소행물의 그 중에 소가 뭐였습니까? 그 중에 소가.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즉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각하하지 않고 직권 변경 등기하고 이전 등기예요. 됐나요? 봅니다. 자, 이거 이사예요. 1집원에 살다가 2집원으로 이사 가면서 1집원 팔고자 일가 매매 계약 체결했고요. 자, 그리고 등기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변경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등기부에는 주소가 1집원, 2집원. 1집원 신청서에는 1집원, 2집원. 2집원라고 한다면 신청 정보와 첨부 서면의 내용이 불일치하네요. 각하사유, 3호 이하 사유 각하예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보니까 또 이거 또 이렇네. 이사해놓고 주소 변경해놓고 어떻게 변경 등기 않고 이전 등기했구만. 얘는 직권 변경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주겠다. 뭐만 확실하다면 주소 변경 사실이 명확하다면이에요. 맞나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보세요. 등기관은 형식심사지 실체 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실체 검사 지금 움직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형식심사 하는데 어떻게 명확한지 지가 판단하는데요. 이거로. 얘가 제공되니까 서면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다녀서 지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형식심사로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면 얘가 맞구만. 제공한 것을 보고 얘는요.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등기 명의 표시가 변경된 게 명확하니까 주소 변경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뭘로? 요거로. 그럼 이때는 뭐 한다? 각하하지 않고 직권 변경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 증명 정보는 이거를 물어봅니다. 키워드는요 누굽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명인 또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하는 겁니다. 아니